미얀마라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접속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남북한 전체, 한반도 전체 면적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5,500만.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구성은 7개 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뭔가 하면요, 버마 민족이에요. 68%가 정확히 68%인데요. 68%가 버마 민족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32%가 기타 민족이 되고요. 종교는 89%, 약 90%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1인당 GDP인데 원래 70년대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0개 중에 60년대는 150등 할까 말까 이거잖아요. 맹꽁치였잖아요. 근데 버마는 그 당시 굉장히 잘 살았는데 지금 버마란 나라는 한 200개 국가 중에서 150, 160위 정도 맹꼴찌입니다. 북한하고 비슷해요. 1인당 GNP가 그 정도로 좀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이게 버마거든요. 미얀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미얀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여기 인도거든요. 인도 쪽 요 위에 요 위에 빨갛게 산맥입니다.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요 티베트죠. 티베트도 역시 티베트 고원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 다음에 라오스도 산맥으로 막혀져 있고 태국도 산맥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굉장히 천혜의 여지, 방학이 좋은 그런 곳이 바로 미얀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의 강인데요. 미얀마의 강, 이걸 볼게요. 미얀마의 강인데 이게 샤림강 이거는 미얀마 강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에 이라와디 강, 요 이라와디 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티베트의 가장 중심부를 흐르는 강이 이라와디 강입니다. 이라와디 강이고 이게 양곤으로 흐르고요. 전에 수도가 양곤이었는데 지금 수도는 네피도가 수도입니다. 그다음 미얀마의 역사입니다. 미얀마 역사인데요. 자, 미얀마 역사를 크게 네 개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고대 도시국가 기원전 6세기부터 1000년까지 고대 도시국가고 그 다음에 바간 왕조에서 최초로 통일국가가 형성되는데 여기 바간 봤죠, 그죠? 여기서 최초로 통일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근중세 이름은 그 다음에 여기에 바고 왕조, 임왕 등등의 왕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국의 188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고대 도시국가는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바간 왕조는 우리의 고려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근중세 왕조인 바고, 임화 등등의 왕조들은 대체로 조선시대 왕조. 그 다음에 1900년대 되면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되는데 여기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고대 도시국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도시국가에 여기에 종족들이 나오는데요. 이 전부 다 종족들이요. 뾰족 그러면 미얀마의 뾰족이라는 종족이 만든 나라인데 여기 네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뜨가움, 베이타노, 떼게띠아, 한린 이렇게 네 왕조가 바로 뾰족이 만든 나라인데 맨 처음에 만든 나라가 뭔가 하면요. 뾰족이요. 뾰족인데 이 뾰족은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진가 하면 뾰족의 최초의 왕국이 뜨가옹 왕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뜨가옹 왕국. 이 뜨가옹 왕국은 원래 인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미얀마,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요 내용은요 책에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들이 책 있죠, 그죠? 책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그 미얀마 가서 해설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것만 잘 공부하면은 미얀마 처음 가서도 해설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으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 전부 다 책 내용이 있는 거니까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코리아 왕국이 있었어요.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아, 인도에 코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리아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나라는 빈스라릿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빈스라릿 왕국이 있었는데 빈스라릿 왕국에서 코리아 왕국의 공주한테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하니까 이 코리아 왕국에서는 이 빈스라릿 왕이 이게 보통 노예 출신이거든요.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야, 그 노예한테 내 공주 줘.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빈스라릿 왕국이 코리아 왕국에 침략해 들어갔어요. 침략해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세 조각으로 나눠지는데 그 세 조각 중에 하나가 가필라국이요. 가필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석가모니가 있었던 데가 가필라국이죠. 그죠? 가필라국으로 한 나라가 분리되고 또 한 나라는 뜨가옹이라는 나라인데 이 뜨가옹 나라가 미얀마로 도망을 와요. 그래서 이 뜨가옹이라는 왕조가 여기에 미얀마로 와가지고 뜨가옹 왕조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미얀마의 최초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뜨가옹 왕조죠. 자, 뜨가옹 왕조 두 번째가 뭔가 베익다노 왕조요. 베익다노 왕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요 사실은 뜨가옹 왕조는 전설로만 내려와요. 실제 유물 유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익다노 왕조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물이 있어요. 유물이 있는데 성이 있고 회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데가 바로 베익다노 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에케티아 왕조인데 디에케티아 왕조에서는 여기에 3세기부터 830년까지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디에케티아는 아까 뷰족이 4개죠, 그죠? 예, 뷰족이 뜨가옹, 베익다노, 디에케티아 할린 4개였잖아요. 4개 중에서 디에케티아가 최고로 강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국에서 830년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 왕조에서 이 뭔가 하면요 탑입니다. 탑인데요. 이 탑이 어디하고 닮았는가 하면은 인도에 가면은 여기 사르나트라는 데 보시죠, 그죠? 사르나트의 그 대탑인데 이 사르나트 대탑은 원래 탑은 이제 다비식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저장하는 게 탑인데 요 대탑은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 5 제자를 한테 가르쳐 주자는 거죠. 가르쳐 준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요 탑입니다. 그 다음 요 열반탑, 요 열반탑은 석가모니가 열반했어요. 열반하고 난 뒤에 만든 탑이 요 열반탑이요. 그래서 대탑이나 열반탑의 모양, 그 디에게티아에서 만든 탑의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디에게티아 왕조의 경우에는 인도의 문화유적, 불교 문화유적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린 승리하고 몬족. 여기는 뷰족이었죠, 그죠? 뷰족이었어요. 여기가 몬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거의 다가 몬족이요. 이제 미얀마는 종족이 7개라 그랬어요. 그 중에 여기 몬족인데 이 몬족은 태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태국 쪽에서 넘어와서 다톤이라는 데 여기 수도를 정하고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팽창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몬족 왕국인데 이 몬족은요 6세기부터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게 몬족입니다. 몬족? 네, 여기 몬족이죠. 그 다음에 몬족, 이 몬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불교 문제인데 여기 불교가 여기에서 만들 부다가야에서 불교가 생기잖아요, 그죠? 기원전 6세기 불교가 생기게 되고 요 불교가 이렇게 실론으로 내려가요. 실론으로 내려갔다가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요 미얀마 쪽으로 전달되는데 여기 무슨 불교인가 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소승불교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실론에서 불교가 전달되는데 어디로 전달되는가 하면요 몬족으로 전달돼요. 몬족.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이 미얀마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거는 몬족에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가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이 상자부 이제 불교,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대체로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죠.
예,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는데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작은 수레. 자, 우리 부처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부처의 세계로 갈 때에 내 혼자만 타고 가는 수레, 이거는 소승. 다른 사람까지 태워서 가는 거 대승. 그래서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요,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라 그러는데 이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방불교,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에 전달된 게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이 남방불교를 깎아내려서 소승불교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방 쪽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씁니다. 안 쓰고 상자부 불교 이렇게 해요. 우리 영어, 우리 이 불교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해당됩니다. 기독교도 우리 성서가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러죠. 요 구약성서, 신약성서로 나누는 것은요, 현재 천주교나 개신교 쪽에서 부를 때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래요. 근데 원래 성서의 발원지는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은 아직도 구약성서가 자기 성경입니다. 신약성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절대로 구약, 신약 안 가립니다. 그냥 구약성서가 진짜 성경이고 신약은 무시, 그거는 가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란 용어를 원래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상자부 불교, 대승부 불교, 대중부 불교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떠들어요. 떠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지 조금 지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경을 만듭니다. 불경 만드는데 이게 제1결집이에요. 이때 만든 경전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아함경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꼭 율법을 지키자 하는 데가 상자부고 율법의 이게 좀 문제 있다 이거 좀 바꾸자 하는 게 대승부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스님들이 탁발 나가잖아요. 탁발 나가게 되면은 그때 탁발 해온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스님이 왔는데 기분 나빠 스님이. 그래서 소금을 한 주발 줬어요. 소금 덩어리 이렇게 줬어. 그러면 돌아오면 그 소금을 다 먹어야 돼. 네, 다 먹어야 돼. 이게 대승부 불교예요. 네, 상자부 불교예요. 대승부에서는 이게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이게 진보 쪽입니다. 문제 있으니까 이거 바꾸자 하는 게 대승부 불교. 이게 바로 대승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눠져요. 두 개 나눠지는데 여기 또 10개로 분포돼서 20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 합쳐서 20개로 나눠져요. 자, 20개로 나눠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지키자, 옛날 계율을 그대로 지키자 하는 게 보수 쪽 상자부 불교고 좀 바꾸자 하는 게 대승불교가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보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차이로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로 바꿀 때 보살 여부를 가지거든요. 보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대승불교에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음은 뭐 하느냐, 남한테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깨달으면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이익을 주는 게 뭔가 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그 인도말을 줄인 건데요. 보디사트바의 보자 따고 사트바의 사자 따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제 부처의 상징 의미가 뭔가 하면요, 지혜거든요. 지혜라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 지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종교에서는 절대로 관념적인 용어 쓰면 안 돼요. 이게 확실히 손에 잡히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지혜를 손에 확실히 잡히는 용어가 뭔가 하면 자비라 하는 겁니다. 자비.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뭘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지혜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 거거든요. 요게 보살이요. 보살이 바로 자비를 상징해요. 이렇게 나가는 게 대승불교. 소승불교, 상자부죠. 상자부 불교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선 붙여야 되겠다 하는 게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도입되는 불교는요, 대승 불교가 아니고
상자부 불교가 도입이 돼요. 근데 상자부 불교가 도입되는데 이 상자부의 불교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상자부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아라한 깨닫게 되면 부처라는 거예요. 사람도 깨닫기만 하면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승불교는요 깨닫는다고 절대 부처가 안 됩니다. 이때 여기 대승부의 부처님은 신격화가 돼요. 신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소승부 상자부 불교는 신격화 아니에요. 사람도 깨닫기만 하면 부처. 이게 상자부 불교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상자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공법이라고 뭔가 막 아는 나입니다. 나. 공은 내 존재는 원래 없다. 왜 없느냐? 지금은 잘 있지만은 뭐 내일 되면 내가 없어질지도 모르잖아, 그죠?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존재는 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변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존재 그 확실한 존재가 없다. 이게 아공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법은 우리가 보는 그 대상 우주입니다. 우주 이걸 법이라 그래요. 나를 알아 그러고 우주는 법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법은 있다. 우주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우주 실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가 다 있는 거예요. 3세가 다 있어요. 이 3세가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얀마 불교에서 과거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과거부를. 이유는 바로 이 상자 불교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중부라고 대승부라고도 해요. 이거는 깨달은 중생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신격화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유체 감이 무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시간을 나눌 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문제는 현재라는 게 있습니까? 현재라는 게 없어요. 그죠?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부 불교에서는 현재만을 인정해요. 현재만을. 과거하고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현재라 하는 것은 현재는 내 정신이 없을 때 무아의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이 우리 성행위 때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무아의 상태가 되죠. 이 무아의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이게 현재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깨닫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바로 내 상태, 내가 없는 상태, 무아의 상태가 될 때 깨닫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승부 불교에서는 현재만을 인정해요. 과거와 미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 미얀마에 들어오는 불교는 상자부 불교, 과거, 현재, 미래를 중요시하게 하는 이 상자부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미얀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과거불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몬전 강국에서 여기 이제 이제 지금도 미얀마가 쌀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많은데 이미 이 당시에 몬전 왕국 기원전 6세부터 이 사이에 이미 여기서 벼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됐어요. 이 재배 방법을 세계 각국에다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쌀이 되기 전에 껍질 벗기기 전에 그걸 벼라 그러죠. 벼란 말을 하고 벼는 이 산스크리트의 브리히에서 나온 거예요. 브리히에서.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쌀은 살이요. 살인데 여기 살인데 이것도 역시 인도 말이야. 그래서 벼나 쌀은 우리말이 아니고 인도에서 온 겁니다. 어쨌든 이 미얀마의 몬족이 벼 재배 기술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얀마는 가장 큰 쌀 수출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라카인 왕조입니다. 여기 라카인 왕조, 여기 라카인 왕조 여기 이제 이 미얀마잖아요. 미얀마인데 여기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요 지역이 리카인 왕국, 리카인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간 왕조 드디어 이제 거기에 몬족 왕 아까 왕국이 두 개 있었죠.
뾰족 왕국하고 몬존 왕국이 있었죠. 그죠? 위에는 뾰족, 밑에는 몬존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뾰족 왕국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해버려요. 멸망하는데 여기에 뾰족 중에 뭐가 있으니까 하면 여기에 바간 왕족이 있었어요. 바간 왕조가 638년부터 뾰족 내에서 조그만 나라로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뾰족이 여기 망하니까 이걸 흡수해요. 흡수하고 그 다음에 몬족까지 침략해서 이걸 멸망시킴으로써 드디어 미얀마는 최초의 통일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통일시장국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뭔가 하면 바간 왕조라 그래요. 여기서 볼까요? 저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게 바간 왕조입니다. 바간 왕조, 이게 바간 왕조죠. 처음에 638년에 여기에 바간이 있었던 요 나라가 뾰족이 이걸 흡수하고 그 다음에 몬족을 쳐부수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아누라타 왕이 1044년에 이 몬족 왕국에 타톤으로 쳐들어가서 이 몬족 왕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44년에 최초로 미얀마의 통일 왕국이 형성되는데 이 종족이 버마족이요. 아까 뭐였어요? 뾰족, 몬족이죠. 근데 1044년이 돼가지고 드디어 바간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 바간 왕조가 버마족이 미얀마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가 하면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양곤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간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간이 바로 미얀마의 최초의 통일국가의 수도가 바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간이 여기에 이때 나라는 자꾸 바뀌어도요. 미얀마는 전부 다 불교를 국교로 해요. 그 불교 중에 상자부 불교를 전부 다 국교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간 왕조도 상자부 불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이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고 이 불교가 융성하게 됨으로써 나라도 융성하게 돼요. 네, 나라도 융성하게 돼가지고 아누라타 왕 이 외의 왕들도 탑을 어마어마하게 맛있어가지고 드디어 바간이 탑의 왕국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200년대가 되면 몽골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몽골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기 전에 미얀마 탑의 전형이 바간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미얀마 탑의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탑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누라타 왕의 후계자들도 지속적으로 탑을 건립함으로써 400만 개의 탑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근데 실제는 한 5천 개 정도 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몽골입니다. 몽골인데 1287년 몽골이 뭔 나라죠? 몽골이 이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고려도 침략해 들어와서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침략해 들어와요. 근데 중국 침략이 이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금나라 멸망시키고 송나라 멸망시키고 또 한쪽은 이쪽 서쪽으로 쳐들어와서 여기서 대리 아시죠? 대리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죠? 대리가 미얀마 바로 옆에 있어요.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미얀마로 들어오는데 이 미얀마에서는 뭘로 대항하는가 하면요. 이 코끼리 부대하고 그 다음에 몽골의 기마전술을 붙는데 기마전술이 이겨요. 이기면서 버마가 풍지박산됩니다. 이제 몽골의 경우에는 안 싸우고 항복해서 조금만 잘 받치면은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융성했던 불교 문화가 있었던 바간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초토화시키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이 바간이거든요. 이게 미얀마 이 지역이 몽골에서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몽골에서 한 20-30년 통치하다 보니까 힘들어 안 돼서 그냥 너들끼리 해라 해서 몽골은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몽골은 미얀마는 몽골 지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타격을 받은 데가 바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간 왕조가 몽골에서 망하면서 다시 바고 왕조하고 잉와 왕조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여기 위에가 잉와 왕조고 밑에가 바고 왕조가 돼요.
박오왕조. 그래서 먼저 잉와왕조인데 요 잉와왕족은 산족, 또 산족 났죠, 그죠? 아까 비유족, 그 다음에 몬족, 그 다음에 버마족, 그 다음에 산족. 산족이 만든 나라가 잉와왕조인데요. 대략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잉와가 어디냐 하는 건데, 잉와라는 데는 만달레이 근방이요. 자, 우리 처음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양곤에서 박한 갔죠. 박한 갔다가 어디로 가면 만달레이로 가죠. 그 만달레이로 가는데 이 만달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잉와 왕조의 수도였어요. 여기 잉와 왕조인데 여기 이제 강을 따라서 수로를 개발하고 농지 개발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박오 왕조, 이 박오 왕조요. 박오 왕조인데 이 박오 왕조도 굉장히 이 무역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무역해서 이제 부유하게 됐는데 문제는 한 나라에 두 개의 왕조가 있으면 싸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250년간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돼요.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게 국력이 쇠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잉와 왕조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땅우란 사람이 드디어 왕조를 새로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땅우 왕조가 되는 겁니다. 땅우 왕조는 처음에 어디다 수도를 정하는가 하면 바고라는 데 수도를 정해요. 그래요? 아까 그 만달레이 그 잉와 왕조가 수도를 정하는 데가 만달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곤에서 박원 가서 국내선 타고 만달레이 가잖아요. 그죠? 요 만달레이라는 데가 바로 잉와 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수도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불교 문화가 융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밤에 보면은 만달레이도 마찬가지로 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미얀마의 경우에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불교가 국교가 돼요. 쇼다곤 탑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땅우왕조, 이게 땅우왕조가 됩니다. 땅우왕조가 되는데 원래 수도가 바고였는데 원래는 수도가 땅우였어요. 처음에 땅우 있죠. 사람들이 땅으로 몰려 이게 여기가 잉와로 수도를 바꿉니다. 잉와 수도를 바꾸는데 이 잉와가 바로 만달레이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잉와 쪽에 만달레이가 수도였고 땅우 쪽에도 역시 만달레이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만달레이는 불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땅우 왕조가 1756년에 여기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 꼼방 왕조, 마지막 꼼방 왕조가 성립되는데 이 꼼방 왕조는 1572년이 아니고 1752년, 좀 바뀌었습니다. 1752년에 꼼방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에 미얀마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재통일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타일랜드, 태국과 징벌해요. 태국과 징벌해가지고 굉장히 큰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꼼방 왕조가 큰 나라로 되면서 원래는 양군이 수도였는데 양군에서 다시 위쪽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근데 문제는 영국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1885년에요. 영국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미얀마의 식민지 이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역사.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꼼방 왕조에 보도페아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보도페아 왕이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미얀마 이 보도페아 왕이 여기 리카인이에요. 자, 리카인에 가가지고 이게 함락을 시켜요. 함락시키는데 여기 함락시키면서 이게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불상 마무리 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불상이요. 중요한 불상이고 그래서 원래 이 리카인에서는 가장 보물로 쳤던 건데 이게 보드페아 왕이 이 일을 점령하고는 이걸 가져와 버린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 불상이에요. 이 불상인데 이 불상은 매년 불상이 자꾸 커나가요. 왜 커나가냐? 왜 커나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금종이를 팔아요. 금종이를 팔아가지고 이 금종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갖다 못 붙여. 남자는 갖다 붙여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붙이니까 점점 이 부치가 커지는 부채요. 커지는 부채인데 가장 중요한 걸 리카인주에서 뺏겼잖아요. 뺏기니까 리카인 사람들이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반란 일으키면서 이 나라가 영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예, 영국으로.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하고 영국의 전쟁이요. 영국의 전쟁인데 1차 전쟁. 1차 전쟁은 자, 리카인으로 들어와요. 영국 사람들이 리카인으로 코끼리 사냥하러 들어갔다가 이 영토를 침략해요. 침략하니까 미얀마 사람이 체포했죠. 체포하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여기 영국 이제 인도네가 영국 지배령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화를 팍 내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리카인이 영국 이제 범하지죠. 영국은 이미 배 함선 가지고 대포 가지고 오는데 미얀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져버렸어요. 지니까 여기 요걸 할양해줘요. 할양해주고 그 다음에 양곤 요직도 할양해줍니다. 2차 전쟁에서는 이게 영국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벌금 물게 돼서 벌금을 딱 때리니까 영국 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잘못이냐 해서 그걸로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붙어 영국이 미얀마 또 집니다. 또 져서 남쪽 부분을 상실하게 돼요. 됩니다. 3차 전쟁에서는 이 목재 관계로 영국이 투집을 잡아요. 투집을 잡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미얀마 정부에서 영국이 자꾸만 침략해 들어오니까 미얀마에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불러들여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불러들이니까 영국이 보니까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죠? 독일하고 프랑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미얀마를 다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들어오기 전에 미얀마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 조건이 뭔가 하면 전쟁 조건이 여기 수도에 그 군대도 동원하게 해주고 이걸 할양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미얀마 정부에서는 오케이 해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왕을 잡아가지고 bombay로 그냥 수레 튀어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완전히 미얀마는 버마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1885년에. 이렇게 해서 미얀마의 역사는 식민지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요 이제 민돈왕은 이제 마지막 버마하고 미얀마하고 영국이 싸울 때 마지막 왕이 민돈왕이었는데요. 민돈왕이 제5차 경전 결집을 하게 되는데 경전 결집하면서 경제들에게 이제 결집하면 그 경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 때 종이에다 만들잖아. 종이 만드는데 이 종이 만들면은 자꾸만 이게 누군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종이 만들고 석판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하나하나에 요 안에 석판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이게 몇 개나 있냐면 700개 이상의 이 탑이 있어요. 석판 700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쿠도도 페아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자, 영국의 식민지 지배입니다. 영국이 1885년부터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는데 요 식민지 지배할 때 영국이 민족 간의 이간 정책을 써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간 정책 중에 로힝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힝야족이 현재 1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로힝야족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여기 리카인주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디? 인도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인도 사람들을 리카인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얀마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들어버려. 이 사람들한테 모든 특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버마족이 68%예요. 나머지가 32%입니다. 이 32%한테 특권을 많이 줘요. 특권을 많이 줘가지고 60%인 버마족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뭔가 하면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힝야족은 인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아까 리카인주로 데리고 와요. 리카인주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버마를 통치하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통치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이제 2만 5천 명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 로힝야족이 버마족을 2만 5천 명을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나쁜 이제 통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민족 간의 문제를 발생시킨 게 영국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영국이 자꾸 식민 통치하니까 이게 미얀마에서는 독립을 해야 되겠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웅산 장군이 1941년 원래 39년부터 나타나요. 아웅산 장군이 영국하고 싸려면은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그 30명 정도가 일본으로 가요. 가가지고 일본의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 미얀마로 와가지고 영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일본하고 미얀마가 합쳐가지고 영국하고 싸워서 영국을 퇴치시켰어요. 1941년에 드디어 일본이 미얀마를 지배해요. 지배하는데 문제는 이 일본놈들이 지배하는 게 굉장히 혹독해요. 혹독한데 이게 뭔가 하면 미얀마의 재산을 다 뺏는 거예요. 이제. 뺐어요. 뺐는데 이 뺏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영국놈도 다 뺏었잖아. 그죠? 60년도가 뺏어갔어요. 뺏어가는데 일본 사람은 3년간 뺏어가요. 이 3년간 뺏어가는 게 영국 60년 동안 뺏어가는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웅산이 돌아왔습니다. 일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웅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영국하고 합작해요. 영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을 공격해요. 그래서 1947년, 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패망하고 1947년 되는데 1947년에 미얀마 독립을 영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한 뒤에 1948년 1월 4일 날 미얀마가 독립을 하게 돼요. 자, 미얀마의 현대사입니다. 미얀마의 현대사인데 먼저 초대 수상이 우누가 1940 이제 우누 이전에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1947년에 드디어 전 의원을 만들었습니다. 전 국회를 만들었는데 200석 의석 중에 190석을 아웅산이 딱 차지해요. 아웅산이 완벽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됐는데 이게 반대당에서 아웅산을 살해버립니다. 네, 1947년에 아웅산이 죽어요. 살해가 됩니다. 그 아웅산의 딸이 누구요? 딸이 아웅산 수지 이게. 네, 살해되고 난 뒤에 그 재헌 의장을 했던 사람을 지금 급하니까 영국에서 재헌 의장을 했던 사람 우누를 불러들여요. 우누를 불러들여서 정권을 맡깁니다. 이게 1948년 1월 4일부터 정권을 맡겨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정치를 쓰는가 하면은 불교를 국교. 왜 불교를 국교를 하냐?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요. 다민족 국가인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이다 보니까 이 다민족들한테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만들어줘요. 만들면서 동시에 사회주의를 하는데요. 이 사회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중요한 기업체를 전부 다 국유화시켜요. 국유화. 모든 걸 국유화시키는 게 사회주의 이게. 국유화시키면은 어떤 면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발전이 안 돼, 이게. 그죠? 가만히 있어도 뭘 꺼지고도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면은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마가 전부 다 사회주의 정치를 쓰는데 사회주의 정치 쓰다 보니까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되니까 하긴 내전도 가난하면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버려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우누가 수습을 못해요. 수습 못하니까 총군사령관 내윈한테 맡깁니다. 내윈이 딱 들어서가지고 2년 동안 진압을 딱 해버려요. 하고 난 뒤에 다시 우누한테 줬어요. 우누한테 줬는데 이 우누가 또 무슨 정치를 쓰는가 하면은 소수민족이 민족이 7개인데 소수민족한테 자치권 확대해주는 걸 해요. 자치권 확대해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잘못하면은 소수민족이 전부 다 나라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 이 내윈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내윈이 정권을 잡아요. 내윈이 정권 잡는데 요거 내윈도 버마식 사회주의를 쓰는데 이 사회주의가 문제되잖아. 그죠? 국유화. 모든 걸 국유화하면 문제되거든요. 그죠? 국유화를 하면서 일당 독재해버려요. 일당 독재하니까 막 억압하잖아. 그죠? 억압하는데 사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못 살아 이게. 못 사니까 그 다음에 1988년쯤 되니까 폭발해버려요. 1988년 8월 8일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민선 정부로 넘어갔어요. 민선 정부로 넘어가는데 전 국회의원 392명 중에 492명 중에 385명이 민선이고 군부는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군부가
넘겨주면 될 텐데 이거 안 넘겨준 거예요. 안 넘겨주고 이게 넘겨주면 작살나니까 군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민간 국회의원들 잡아들여가지고 선거 없었던 걸로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해가지고 다시 이제 독재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독재 넘어가니까 이게 사회주의 되다 보니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때 또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되고 그게 1910년 총선이 되었을 때 이때 군부가 다 물러나요. 물러나면서 드디어 민주화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아웅산 수지는 여기 석방이다 돼요. 이때 석방이 되고 아웅산 수지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죠? 총리나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고문인데 모든 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고문 자리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웅산 수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로힝야족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로힝야족이 여기 리카인 지역인데요. 이 리카인 지역은 처음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고 아주 일찍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영국의 식민지가 되니까 여기에 이슬람 교도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키고 난 뒤에 여기 우대 정책을 써줍니다. 모든 거에 모든 거 우대 정책을 써버려요. 우대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우대 정책 쓰니까 여기에 미얀마를 통치하는 지도 세력으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미얀마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반항적인 사람들 25,000명을 이 로힝야족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철천지 운수가 져버렸죠, 그죠? 버마족하고 로힝야족은 이 관계로 철천지 운수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렸는데 이게 독립이 됐네. 독립이 되니까 버마족으로서는 이 로힝야족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원래 아웅산 수지 정도 된다면은 화해해야 될 텐데, 그죠? 화해해야 될 텐데 워낙 감정이 격하게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아웅산 수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 정책을 써버립니다. 먼저 시민권 박탈해버려요. 왜 박탈하느냐? 당신들은 원래 버마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인도 이슬람, 당신들이 이슬람 쪽 사람들이 넘어온 거 아니냐? 넘어온 거니까 당신들은 무국적 불법 이민자다. 시민권 박탈하고. 그다음 결혼도 한 번씩 결혼도요. 너희들끼리만 결혼해라. 버마족 결혼하지 마라. 그다음에 학교에서 로힝야 언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애는 둘이서 놓지 마라. 셋 놓으면은 감옥 가요. 감옥 갑니다. 근데 애 놓는 게 이게 임신이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임신하게 되면은 이 불법 낙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 로힝야족은 견딜 수 없어서 무장단체를 만들어버려요.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경찰서 습격을 해버립니다. 습격하니까 미얀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로힝야족이 굉장히 억압을 해버리고 죽여버리니까 국경을 넘어서 난민족이 60만 명 되고 하여튼 난민이 계속 지금도 이게 문제되는 게 로힝야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쉬고 그 다음에 미얀마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